한국에서 개발된 이 믹스 커피는 업무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을 맞이할 때든 회사의 휴게실에서든 차량 세차장에서든 부동산 거래 중에든 혹은 삼겹살을 즐기며 떠난 후 캠핑이나 등산으로 떠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커피입니다. 매일 이 믹스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커피를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변에서 몸에 해로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믹스 커피가 실제로 그렇게 나쁜 것인지에 대해 제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믹스 커피에는 커피 1스푼, 프림 1.5스푼, 설탕 1.5스푼이라는 매우 간단한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섞은 것이 아닌 황금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이탈리아인들조차 이것을 맛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먼저 열량 측면에서 볼까요? 믹스커피 한 잔은 단순한 5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밥 한 그릇에는 310칼로리가, 우유 한 잔에는 200ml에 135칼로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따라서 믹스커피의 열량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작은 용량의 요구르트보다도 칼로리가 적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데요. 다음으로 단순 당류 측면에서 보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은 단지 5g입니다. 이는 콜라의 27g, 과자의 15g, 요구르트의 9.5g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 요구르트 한 컵만 마셔도 믹스커피 2잔에 해당하는 설탕을 섭취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백한데요. 그래서 요구르트가 설탕 함량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믹스커피가 설탕 함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달콤한 커피류에는 설탕이 37g, 스무디에는 심지어 65g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믹스커피는 열량과 당류 측면에서 눈에 띄게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40g의 설탕이 들어있는 반면 믹스커피는 단지 5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무디의 설탕 함량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믹스커피를 13잔을 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평균적인 음료들을 살펴보면 믹스커피를 7잔 이상 마셔야 비슷한 설탕 함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용량으로 비교할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카페 모카나 카라멜 마키아토보다도 설탕 함량이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일 한두 잔의 믹스커피를 마실 경우 설탕 섭취량은 5에서 10g으로 매우 적으며 이는 시리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는 시리얼을 매일 먹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리얼이 설탕 함량이 많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믹스커피의 설탕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론 몸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골다공증, 부정맥, 불면증과 같은 문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페인이 안 좋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면 믹스커피는 기준으로 삼았던 제품을 기준으로 42ml 정도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50ml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는 레드불이나 핫식스와 비교해도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메리카노와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에스프레소 투샷과 같이 고카페인 커피들과 비교해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믹스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화지방 측면에서 볼까요? 포화지방 측면에서 삼겹살 등과 같은 음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유 한 잔에도 5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반면 커피 믹스에는 단지 1.5g만 들어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메로나 한 개의 포화지방 양이 커피 믹스 2개의 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요구르트와 같이 포화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음료도 있지만 요플레는 믹스커피와 동일한 양의 포화지방을 함유하며 설탕 함량은 2배나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믹스커피가 나쁜 음식이라면 요플레는 실제로 악마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믹스커피를 끊고 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거나 건강이 좋아진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믹스커피의 당 섭취를 중단하여 다른 당 섭취도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믹스커피를 섭취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 섭취를 줄인 결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믹스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주의를 주고 싶은 점은 많은 유튜버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림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야자유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것이 없다. 혹은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야자유가 맞긴 맞는데 이 야자유 코코넛유라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로 단세 지방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세 중에서도 거의 장세에 가까운 라우르산이라고 하는 포화지방이 야자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라우르산은 중세지방산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커피 믹스가 포화지방이 많지만 야자유라서 괜찮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반대로 커피 믹스가 포화지방이 야자유라서 나쁘지만 많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해야 정확한 사실입니다. 커피 믹스 프림은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해치기에는 요플레 하나만큼에 해당하는 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스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카페스톨은 프림에 함유된 지방뿐만 아니라 커피 자체에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성분으로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커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며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히 맥심과 맥스웰과 같은 믹스커피는 동결 건조나 분무 건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대부분의 카페스톨이 커피에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논문에 따르면 에스프레소에는 카페스톨이 리터당 20ml에서 40ml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스턴트 커피에는 1.9ml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믹스커피 1리터당 카페스톨 함유량은 2ml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누와 같은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인스턴트 커피 분무 건조 방식으로 제조되어 카페스톨 함유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약 5% 정도는 원두를 갈아서 소량의 카페스톨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에서는 카페스톨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면 약 3ml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믹스커피가 카누보다도 카페스톨 함유량이 더 적습니다. 물론 카페 믹스는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카페스톨 함유량만을 고려한다면 믹스커피가 더 적습니다. 또한 아메리카노에는 카페스톨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지만 믹스커피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으므로 두 음료 간의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페스톨 측면에서 본다면 믹스커피는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 믹스커피보다 콜레스테롤이 덜 올라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믹스커피는 카페스톨 측면에서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로 남양유업의 노이즈 마케팅에 의한 과장된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카제인 나트륨은 전혀 위험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냥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일일 섭취 허용량이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안전한 물질입니다. 게다가 카제인 나트륨이 안전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남양유업이 자사분유에 이 물질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카제인 나트륨이 실제로 아기에게 매우 유익한 영양 성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식사나 음료를 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므로
믹스커피를 반드시 마셔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가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정도의 용량은 아니며 너무 과장된 인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믹스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당과 카페인 함유량 때문에 도파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식사 후 달달한 커피를 선호하는데 이는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믹스커피 소비는 심리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 하에 소비한다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그럼 믹스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섭취해야 할 믹스커피의 양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하루에 3잔까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도 하루에 23잔까지 섭취해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도 적당한 양의 믹스커피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매일 믹스커피를 섭취하고 있는데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양의 믹스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실 때 혈당 수치와 설탕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 중에서도 혈당 수치가 높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믹스커피를 마실 때 설탕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 조절이 가능한 믹스커피를 선택하고 설탕 섭취량을 최소화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믹스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한데 식후 2시간 이상 경과 1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믹스커피를 섭취한다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믹스커피는 결코 나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 기호에 따라서 드시게 되면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